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한 것에서 오히려 빼는 거, 그것을 소구학습이라고 탈학습이라고 그러는데 기적 수업에서도 그걸 많이 얘기하고요. 예. 여기서 그 모든 생각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립적인 생각은 없다고 하고 모든 생각은 결과를 갖고 있고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투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밖에서 이제 발견하고는 그것을 이제 그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을 밖으로 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심리학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마음에 그 하루에 5, 6만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1분에 한 1300단어를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4배 빨리 더 말을 합니다. 4배 더 빨리. 제가 말하는 거에 4배. 생각이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셀프 토크라고 말을 하는데 혼잣말이요. 다른 데서 나오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로크가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뭐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한 거고요. 또 이제 여기서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고 뭐 불경에도 나오고 뭐 또 뭐 도교도 나오고 전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안에 내부에는 굉장히 저장된 정보가 있어요. 예. 데이터라고 그러죠. 그 데이터가 다 불쑥불쑥 일어나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기의 그 습관이나 경향성 이것들이 나오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본성은 아니고 에고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본래의 본성과 에고로 둘로 나눈다면은 뒤에 나오지만 그때의 그 에고가 나와서 그러한 정보로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 기억작용이 제일 그 위험한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기억을 우리가 상쇄하면서 본래의 본성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본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그걸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오지면은 성품을 알 수 있고 성품을 알면 하늘을 안다, 천리를 안다 그렇게 되거든요. 또 그 기독교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요. 부인하라고 그래. 왜 부인하라고 그러냐? 예, 그것은 에고성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가톨릭에서 제일 그 유명한 관상 그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무지의 구름. 예, 그것이 이제 지은이도 없는데 그 무지의 구름에서도 신과 우리를 가로놓는 그 이제 구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아시죠? 가톨릭의 그 사제라고 그랬나? 수도사라고 그랬나요? 이 사람도 그러죠. 그 나에게서 하나님을 제외해달라.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거해달라 그럽니다. I pray God to rid of God from me. 또 in me 했죠. rid of, 그러니까 제거해달라. 신에게 나는 기도합니다. 나에게서 신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을.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진짜 제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다 우리 나름대로의 편견이나 상에 의해서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은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뭐 비로자나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뭐 브라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이야기죠. 어떤 본성적인 그 본래적인 그런 초의식 같은 것인데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을 없애야지만 다 뻘어뜨렸을 때만 오롯이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말을 해서 내 안에 신이 하나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카톨릭에서 다 제외됐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성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해서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아는 줄만 알면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용에서도 희로애락이 발휘하지 않은 것이 중이라고 하고 그 절도에 맞게 제대로 희로애락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죠. 희로애락이 그 절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맥락에 맞게끔 요즘 많이 하지만요. 그 시기적절하게 또 거기에 그 모든 상황에 맞게끔 발효됐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모든 절도에 맞을 때 화라고 합니다. 바라지 않은 상태가 중이에요. 근데 그 중이 굉장히 천하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바라지 않다. 우리 뭐 기쁘고 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발동이 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끄달리지 않는 걸 말해요. 집착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자 도덕경에서도 허함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라. 그리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한다. 고요하라는 것이죠. 고요하라.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하느님을 보시다. 그러니까 고요할 때는 이제 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끄러우면은 우리가 끄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도 오늘의 주제가 명상인데 그렇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고요. 고요하게 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고 깨어있는 그런 것이 이제 명상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또 이상하게요. 그 힌두교에서도 그래요. 무지한 사람들이 다 브라만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름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인데 이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모르는 걸 자꾸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만이 정말로 그 본래의 마음으로 티 없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물을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최상도 소장님 제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죠. 안다고 생각하면은 잘한다고 생각하면 잘한다고 이미 잘한다. 내가 다 안다. 안다고 하는 것하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어느 게 더 관심이 갈까요? 모르는 것이 더 관심.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얻은 상대나 사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난 다 알아. 그래서 이제 그 데리다라는 그 후기 모더니즘 철학자가 그랬죠. 사랑이라는 것은 love is unknowing이다. 사랑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다면 이미 사랑이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 사람을 대할 때만이 새록새록 관심을 가지고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겠어요. 무념에 대해서 말하고요. 이런 건 뭐 다 나온 거고 마음을 비워야지만 된다는 그런 얘기고 또 이게 오늘은 치유라는 주제인데 치유라는 주제도 마음이 담백하여 텅 비울 때 진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황진의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그 의학 서적이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비올 때만이 병도 잘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뭔가 잘 알고 꽉 그 어떤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는 그 뭐랄까요? 어떤 질병이 있을 때도 잘 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장자에서 말하는데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이럽니다. 귀. 왜냐하면 귀라는 것은 소리를 듣기만 하죠. 그냥 소리만 들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리 들을 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일시합니다. 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마음으로 탁 그걸 듣고, 또 화가 나면 그 어떤 상대가 말할 때 화나는 마음으로 딱 자기가 같이 부합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귀로 듣는다. 그럼 귀로 듣는다는 건 뭐냐? 비어있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즉 모르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기운으로 들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쑥 떨어뜨려 놓고 들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오롯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보통은 귀로만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마음으로 들으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마음에 맞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싫으면은 그 다음부터 귀를 또 딱 닫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일어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귀로 들으라는 거는 마음을 떨어뜨리고 이게 지금 재개라고 그러는데 목욕재개하라 그러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목욕재개한다. 그것처럼 마음을 어떤 식으로 제사 드리는 그 마음 목욕 재개하는 마음처럼 이렇게 잘 마음을 다독거리고 청정하게 하는 걸 재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 지난번에 한 거라서 금방 넘어갔는데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놨습니다. 뭐 다 얘기할 건 없이 여기서 이 말을 좀 주목하신다면 나라는 존재감, 또 주인공, 또 자각, 또 뭐냐면 주시자, 관찰자, 상위자, 메타인지. 그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게 메타라는 것은 넘어서라는 의미다. 넘어서 있다는 게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잘 안 들릴까 봐 그런데 잘 들리시죠? 예. 그 상위 1.5%에 드는 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발달됐다는 것은 메타인지는 인간만이 있는 것인데요.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거. 이게 지금 명상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내가 안다. 그걸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자각. 이게 이제 상위 자아가 되고 관찰 자아가 되고 하여튼 계속 내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바라보는 그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이 눈 감고서 이렇게 가보자 그러지만 명상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그게 굉장히 주된 것이 돼요. 주시자가 되는 겁니다. 주시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 주시해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박 선생님 바쁘셨는데 주시자 박 선생님 바라보시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박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서 지금 상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마음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몸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박 선생님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주시해 주세요. 질문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우문입니다, 사실은. 박 선생님을 관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시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주시한다면 박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상태를. 몸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일어나는 생각이 나는 뭐뭐하다 이렇게 제 3자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앉으셔서. 저는 확실히 좀 무모할 정도로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순진한 것 같아요. 예, 그건 맞아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천일을 놓친다 그래서 철이 안 되는 네. 예,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뭐 하고 계신 건데요? 행주자와 중에서 서 있다, 앉아 있다, 그거 있잖아요. 저요? 예. 제 몸에 대해서. 예. 지금 상태로 저는 너무 끼니도 제때 안 먹고 지금 이 빵하고 오렌지 다 잘라놨으니까 좀 가져와서 드셔요. 떨나라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미안한 생각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때 밥 먹어야 되는데 저 뒤에 간식이 있으니까 좀 가지고 와서 지금 드셔도 됩니다. 뭐라고 저 뒤에 지금 감사합니다. 아침 점심 대신에 올라오면서 빵하니까 예. 박 선생님의 그 전체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메타인지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고 또 말씀도 듣고 계시죠? 제 말씀도. 네. 예, 말씀도 말하고 계시고. 이렇게 주시자로서 자기를 바라보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전두엽이 발달되는 그런 특별한 동물,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자기를 바라보면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위자를 잘 세워주는 거고 주인공을 잘 모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지만 마음하고 영혼을 우리가 비교한다면요. 제가 이제 저쪽에서 칠판을 써야 되는데 몸은 다 이제 아시겠어요. 몸은 마음, 영혼. 보신 분 세 명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해주세요. 마음은 말씀하시는 게 각 사람은 각 예인들로의 그 개체가 뚜렷한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이 있는 거는 그 뚜렷한 각각의 개체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일치는 거예요. 예,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죠. 제가 말씀하셨어요. 원래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마음을 가리킨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만 해도 말이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영혼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여기 있는 마음은 전체적인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딱 꺼놨어요. 그래서 이걸 뭐 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이 마음은요 대상이 있으면은 생겼다가 대상이 사라지면은 또 사라지는 그런 마음. 대상과 함께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도 때 좋았을 때 있고 기분이 좋고 나쁠 때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대상과 함께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근데 영혼은 어떨까요? 이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이거는 뭐예요? 본 바탕처럼 대상하고 관계가 있을 것 없을까요? 없어요. 대상이 관계 없어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사실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문이라는 말 처음 했는데요. 내 영혼을 돌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명상을 하면은 지금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을 어떻게 돼요? 잘 건사하려고. 우리가 보통 영혼은 뭐예요? 신경을 쓸 때 안 쓸까? 이거는 뭐 그냥 잘 보이지도 않고 마음도 안 보이는데 무슨 영혼까지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죽더라도 이 영혼은 사실은 불만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꼭 증명할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믿으시는 분들과 안 믿으시는 분들. 이게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대상이 있을 때 거울 보듯이 딱 보면 상이 있다가 내가 상을 치우면 없죠. 근데 거울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스크린 비추는 불 비추는 지금 있잖아요 저 스크린. 근데 이거 제가 그림 프로젝터 끄면 어떻게 됩니까? 상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스크린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와 같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본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말은 참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참나다, 지금 뭐 주시자다, 뭐 인도 철학에서는 주시자라는 것 제사의식이다. 그거 뭐 각자 다 말해도 똑같은 지금 임 교수님이 지금 좀 이따 설명해 주시는 거 가지고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때 잘 들으시면 되는데 대상이 있다가도 사라져도 늘상 있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것이 본성이다. 영혼이라면 좀 말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은 무슨 영혼이냐 그냥 그렇게 말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초시라고 말합니다. super consciousness, super 의식을 넘어서 있다. 의식이라는 것도 어떤 대상이 있을 때만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게 대상이 있을 때 딱 같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대상과 같이 일어나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을 때는 그것이 그냥 사라집니다. 항상 짝으로 주와 객으로 보는 여기 지금 나오죠. 왼쪽에 있는 것이 본성적이고 원래 우리 자신이고 거울, 스크린, 백지, 바다, 하늘, 구슬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몸, 느낌, 마음. 근데 우리가 이제 거울에 비친 상 이게 그러고 이 글씨도 지금 이게 여기 백지가 있어야지 글씨 써주는 거잖아요.
백지를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거 글씨만 본다 이렇게 돼요. 근데 명상을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명상이라는 거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글씨만 보는데 백지가 있다는 거를 잘 좀 생각을 합시다 그 말이고요. 백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여기는 말을 안 했지만 여기는 지금 좀 섬과 같은 곳이죠. 우리 안에 도망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뭐 괴롭고 그래도 도망갈 자리가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왼쪽에 있는 거예요. 즉 영혼, 백지. 백지는 상하지는 않잖아요. 백지는 어떻게 태울 수도 없고 여기 호공이 안 들어가는데 호공도 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요즘에 우리나라 자살 1위라 그러는데 청소년들, 그 사람들도 이 원래 자기는 변함이 없었다는 걸 안다면은 자살을 안 할 거예요. 지금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영원한 걸로 보고 그냥 거기에 그걸 나라고 보죠. 이걸 동일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상을 하면은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지금 주시하라고 그랬잖아요. 박 선생님께. 예. 그 주시하라는 것도 뭐냐면 그 객관적으로 보라는 메타인지.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1.5%밖에 안 되는 학생이 전부 메타인지가 발달한 거예요. 자기가 뭘 안다, 뭘 모른다 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객관화하면 절대로 외부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계속 장난이라면, 에고는 그게 맛인데 어떤 기분이 들끓죠. 기뻤다 슬펐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 마음이 5만 내지 6만 번 일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대상이 거울에 상이 미치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주객으로 갈라집니다. 보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나와 너의 이분법, 벌써 이분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표상작용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우리가 모든 그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고 볼 수 있어요. 표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좋겠는데 아까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데이터가 그러죠. 데이터. 정보가 그동안 살았던 몇십 년 살았던 정보가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항상 대상을 대할 때 그 기억을 쓰는 거예요. 사용을. 그 기억을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쭈르륵 해서 그 상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거든요. 이때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곡이 안 일어나고 사물을 보면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여유하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데 그러지 않고 기억으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억을 우리가 싹 지우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운다기보다도 그 기억에 의한 것을 의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서 오늘 주제가 그 명상이고, 그러한 명상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기억에 대해서 사물을 보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 떨어져서 아까 지금 소구 학습이라는데 학습한 것을 탈학습하다 보면은 마음이 비워주면서 아까 황제내경에서 말한 영담 허무, 담백하게 비우면은 진기가 몸에 들어온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 우주와 파장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파장 동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자와 대상은 늘 같이 있다가 같이 사라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아까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본성이나 참나나 거울 스크린은 늘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있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게 이제 우리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잘 안 모시고 객이 막 다 떠들고 객이 다 나와서 설친다고 볼 수 있는데, 에고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도 여기 지금 음악 전공하시는 분이
우리 백이나 선생님, 제가 모시고 왔는데 언니께서 음악에 대해서 뭐 올가니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좀 음악 하시는 분으로서 이해가 괜찮습니까? 예. 여배. 감사합니다. 예. 그 음만 쭉 있으면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근데 그 쉼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몸의 오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 그게 다 그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나오는 그 본바탕을 우리가 항상 읽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본바탕이 우리의 그 고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자꾸 그 고향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한다면은 좋겠다. 그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고 항상 의식 상태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지향성을 갖는다. 밖으로 우리가 열려 있죠. 오감 모든 게 밖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다 외부의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 기관이 감각 작용을 하게 돼 있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요. 근데 이제 그게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지향하면 안 되고 그 지향하는 걸 자기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다가 지향하나, 내가 귀 소리 듣는 것에 지향하면 거기에 대해 듣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나 좋아하나 이것도 있겠죠. 호흡 불호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들 호흡 불호가 붙어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또 좋아한다, 싫어하는 걸 모르면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무지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씩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한순간만 우리가 잘 깨어있을 수 있다면 그 다음 순간 또 그 다음 순간에 또 깨어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순간에 일어난 생각과 뭔가 오감에서 일어나는 건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은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정보와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상이 문지기와도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나 일어나고 그냥 그 시간과 공간에서 그 연하여 시간과 공간에 인연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 느낌, 감정 이런 건데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홍수와도 같은 것, 또 그 불교에서는 그것을 폭류와도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나 그 어마어마하게 굳어져 있는 정보가 수많은 생애 동안에 이번 내 몇십 년이고 그 전생이면 전생으로까지 있다면요. 여기 그 뭐 그런 것을 안 믿으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러한 많은 것들이 축적된 것이 정보로서 기록이 돼가지고 그 기억이 우리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기가 쉬울까요? 어떨까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5%의 의식으로 95%의 무의식과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이 딸린다는 거예요. 5%를 아무리 힘을 써도.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시. 그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래요. 이거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그 주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알아차림이 본성이다. 알아차림이 참나다. 아까 메타인지 말씀드렸죠. 같은 거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너무 딱딱하게만 계속 나가는데 좀 미안합니다. 마음은 에너지이면서 물질이다. 이거는 이제 과학할 때 하는데요. 동영상을 보면서 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거 좀 놔두고 시간이. 그래서 마음은 그냥 그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고 마음이 에너지이고 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임 교수님 그 E 이퀄 MC 자승 맞지 않아요? 거기 E 이퀄 MC 자승을 마음하고 어떻게 연결하셨어요? 그게 이제 MC 그거를 예. 그렇죠. 예, 예, 예. 아, 예. 네, 예. 예, 예, 예. 예, 물질 에너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 그러니 마음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아, 과학 발달에서 마음하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이면 물질이라는 것이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거의 양자 물리학자의 최고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부류들은 의식을 양자 물리학하고 연결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흐름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동영상 볼 수 있을 시간이 되면은 그 파동과 입자의 그런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파수와 동통한다 그래요. 의식 수준을 바꾸면 빛의 주파수도 바뀌고 감정도 여러 주파수의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에 쾌활한 사람은 고주파.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주파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반대로 쾌활하지 않고 좀 우울하고 이런 사람은 주파수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치유하고 오늘 치유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꼬여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꼬여 있잖아요. 이중 마블 히닉스는 이중 나성으로 꼬여 있는데 이 주파수가 높은 사람, 굉장히 밝고 활발한 사람이 이게 굉장히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많이 만나요. 근데 좀 어둡고 좀 생각이 좀 침침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은 주파수가 낮아요. 그러면 만나는 게 어때요? 몇 손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러니까 건강을 하기 좋게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에 이렇게 주파수가 높을수록 많이 유전자의 이거를 내가 빼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좀 무겁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의 영혼의 의자라고 게리 주커브라는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나중에 물리학을 했죠. 나중에 처음에는 처음엔 물리학 전공이 아니었는데 춤추는 물리라는 Dancing Woolly Masters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춤추는 물리인데 춤춥니다. Dancing 그런 책인데 영혼의 의자를 나중에 썼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을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이거는 바라보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병전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이때 이 마음을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시한다 그랬죠? 바라본다 그랬죠? 이렇게
주시하는 마음. 네.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요 찰나로, 이게 10찰나인데, 10찰나, 마음 찰나입니다. 사실 마음 찰나도 세 가지를 바꿔요. 일어나는 마음, 머무는 마음, 사라지는. 세 찰나로 바꾸면 세 찰나예요. 근데 지금 하나 한 찰나. 자, 일어났어. 이거 쓸 때 딱 이걸 바라봅니다. 그럼 바라보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전 마음. 전 마음이에요? 큰 마음. 어땠습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일어났으니까 이 마음은 지금 이게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알아차리는. 그 전에는 지금 내가 속상한 마음이라고 하죠. 속상하다. 근데 딱 알아차렸어요. 근데 마음은 한순간에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닌가요? 하나의 한순간에 하나 아닙니다. 이게 명상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식사하시고서 조금 조용히 있고 싶지. 그래서 네. 이 한순간에 하나만 일어나니까 지금 이 속상한 마음을 알아차리면 속상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속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알아차리면은 일단이에요. 우리 그 야구에서 뭐 밀어내기 작전하는 거랑 똑같죠. 일루씩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싹 밀어낸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알아차려서 싹 밀어내. 이해가 되시죠? 밀어낸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속상합니다. 다시 너무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나 너무 속상해요. 아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 사람이 속상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네. 그럼 이 마음은 이게 속상한 마음입니다. 아, 이게 속상한 마음. 그렇죠. 여기는 지금 알았죠. 그럼 이 속상한 마음은 어떻게 돼요? 있는 겁니까? 사라질 겁니까? 사라지죠.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원래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 순간에는 뭐야? 알아차리려는 이 마음이 생겼어요. 보고 있는 지금 바로 메타인이죠? 메타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메타인이죠. 메타인지가 지금 플러스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는 지금 뭐예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들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 들어서는 거예요? 아니 한순간에 하나입니다. 한순간에. 그러면 또 속상한 마음이 또 어제 뭐 어떤 떠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또 알았죠. 또 일어나서 또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알아차림이 점점 예, 또 알아차리고 또 일어나 또 알아차리고 또 일어나 또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 아니면 이렇게 힘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네. 일부러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현상 유지를 원해요. 인지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러냐면 인지에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구두쇠라고 해요. 인지작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걸 구두쇠라는데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지 자꾸 뭐 새롭게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런 거는 뭐예요?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전기업이 깨어 있어야지만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 이게 잘 작동되기 수 있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 명상이고 지금 현대 심리치료의 40%가 이 명상법에 의해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많은 그 심리치료, 정신치료, 뭐 그다음에 뭐 심신치유 뭐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딱 한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알아차림. 이걸 마음심리라고 하고 윤 교수님은 지금 그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닌데 또 최상도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제가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강의해 주실 분인데 이렇게 잘못된 마음이 네. 그 사건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교수님께서 저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제가 알아차리
김진수 교수가 저런 말씀하실 분은 아닌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 하고 제가 알아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정을 하게 돼요. 사람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행동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은 학습을 통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계속 뛰어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차리지만은 교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이 나쁘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겠어?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동안의 많은 그 학습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대응 방법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 수십 개의 마음이 존재한다. 그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영역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한순간에 하나만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야. 그게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찰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짧은 순간 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마음에는 우리가 가지는 감정에는 그 희로애락 말씀하셨는데 그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다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동일시라고 하죠. 동일시. 그게 제일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죠. 뭔가 느낌과 마음 여기에 동일시를 하는데 이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 아까 데카인지라는 것은 이거를 디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동일시를 하는 거죠. 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왜냐하면 이 지금 동일시 한다는 것은 이 오감인데 이게 그 전에 항상 인간은 회상을 한다 그랬죠. 절대로 그 순간에서 그냥 것이 들어가지 않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억에 의해서 제 해석하기 위해서요. 정보 거기서 꺼내가지고 파악해. 이거 지금 볼 때도 이걸 그냥 아무런 무심하게 본다기보다는 이거를 보면은 이게 금방 이게 마커핀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만큼 학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극이 오면서 반응이 하는 사이에 우리가 뭘 하냐면 보통 여기가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극과 동시에 뾰루룩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뭐를 두라는 겁니까? 여기다가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선택하실 수 있다 이거 그죠? 말씀 잘하던데 여기다가 있어. 이게 둘 수 있는 사람은 이게 훈련이 된다. 아까 훈련이 될 수만 된 사람만 여기 포즈가 돼요. 잠깐 정지가 돼요. 자극이 왔을 때 대부분은 딱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리액션이라고 하죠. 리액션. 자동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뭐 영어로 쓰죠. 리스폰스. 이거는 뭐 자동 반응입니다. 반응. 이것도 대응. 이거 한국말 하면 이상한데, 이건 잊어버려도 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대부분은 있다 없다. 있는 거는 굉장히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자극 어느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의해서 반응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저는 우리가 여기에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반응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지금 95%의 지금 이 안에 이 5%가 이제 의식이고요. 95% 무의식 안에 이 저장된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자유롭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운가요? 진짜 그럴까요? 사실은 진정으로 자유롭지가 않고 기억에 의해서 이것도 지금 당장 볼 때. 근데 이제 그런 유명한 영화 있었죠? 부시맨인가? 근데
코카콜라 병을 가지고서 부시면은 우리 코카콜라 병은 아는데 부시면은 그걸 코카콜라 병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이 콜럼버스가 배를 정착했을 때 배라고 처음에 봤을까요? 몰랐어요. 처음 봤기 때문에 배가 있는데도 그게 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술사가 처음 알아서 이상한 게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술사가 사람들한테 알려요. 이게 이상한 거 같다. 사람들 그걸 보고도요 전혀 인식을 못해. 처음 보는 거는 별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아레아시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장애, 창고에 그득그득이 지금 그동안에 축적된 정보,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떠한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반응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화를 해. 아니,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반응을 바로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퍼즐을 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무슨 이유가 있나? 네. 요 포즈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자동 반응, 이걸 자동 조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동 조종, 오토 파일로팅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이제 주행한 쪽에 그 파일로트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꼭 조종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갈 수 있는 자동 주행이라 그러죠. 오토 파일로트.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잠재의식에 있는 그걸로 그대로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안 해도 아까 제가 그래서 홍수라는 말을 썼고 홍수와도 같이 그 순간에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까딱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확 자기의 그런 습이 나온다 그러지. 업이 나온다. 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다가 포즈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위에서 할 거예요? 어떤 지금 최소단에서 훈련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뭘 할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 여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선택이 안 돼요. 그냥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겠어. 이거를 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럼 나와 왜 변화를 할 수 없나? 어떤 사람이 변화하지 않겠지 사람이. 내 자식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뭐 내 형제도 안 되고 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자동 주행이 리액션이 자기도 안 되는데 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다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반응한 이게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포즈를 보여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포즈를 붙였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정지하에서 지금 빅터 프랭클이라고 아시죠? 아우슈비츠 거기서 살아나온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인간이 다 모든 걸 다 자유를 뺏겨도 딱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선택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무엇을 내 마음에다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뺄 수 없다. 아무리 나를 독일 사람들이 나를 가스실에 하고 어떻든 간에 자기가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지 그걸 선택하는 거는 나한테 들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였거든요. 내가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는 건가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은 나에게서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인가 거꾸로 묻는 거죠. 굉장히 자기의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되짚어보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어떤 것을 줄 수가 있는가 거꾸로 세상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근데 이제 일어나는 마음을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해가 됐죠. 그죠?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은 하나의 한순간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고 동시에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다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고요.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보고 또 뭐가 일어났을 때 또 보고
예. 또 그러면 하다 보면은 계속 보는 마음이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과거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그때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재현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 바라보는 마음이 처음에는 어려워서 자꾸 일어나는데 그거를 그러한 생각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되죠. 그 생각이 나를 씁니다. 쓴다고 해요. 내가 삶을 살 때 어떤 걸 써야 되는데 내가 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생각들이 나를 쓰게 돼요. 나는 사용당하는 사용되고 수동적으로. 근데 처음에 이 알아차림이 작다가 점점 알아차림이 커지게 되면 이 알아차림 자체가 커져서 이러한 생각들이 딱 나올라갈 때 이미 알아버려요. 그래서 일어날 때 또 그 생각이 일어나려고 그러지 하면서 딱 하면 그게 포로록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힘으로 주인공이 이제 점점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에고가 객인데 객이 몸, 마음, 느낌이 막 일어나서 모든 나를 갖다가 다 장악하는데 장악함을 당하지 않는 거죠. 주인공이 또 이런 생각 이러면 에고들이 조용히 해야지 이게 이런 것처럼 힘을 못 주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 사라진다. 그래서 영어도 그러죠. When you when you persist, resist. 여기 영어 쓰시는 When you persist라는 정합니다. resist. When you persist, it resists. 그럼 저항되는 겁니다. 근데 when you see 보면은 it disappears.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마음은 당연할 재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는 마음, 그러니까 아는 마음, 프라이브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은 거기에 상황에 절대 내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최 소장님 어떻게 아까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히.